이 눈, W자 형태의 동공.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생물은 당신을 봅니다.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판단합니다. 도구를 사용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뇌가 하나가 아닙니다. 문어의 신경세포 무려 5개입니다. 이 중 60%가 팔에 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팔에. 이것은 지능의 진화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설계도입니다. 시카고 대학교 신경생물학자 클리프 렉스데일은 말했습니다. 우리 생애에 외계 지성체가 지구에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온다면 그들은 이 실험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구의 동물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주목하게 될 것은 바로 이 문어입니다. 5억 2천만 년 전 캄보리아기 바다. 두 개의 생명체가 갈라섰습니다. 하나는 척추를 가진 생물, 우리의 조상입니다. 다른 하나는 연체동물, 문어의 조상입니다. 5억 년 똑같은 문제를 풀었습니다. 먹이를 찾고 포식자를 피하고 생존하는 문제. 하지만 해결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중앙 집중형을 선택했습니다. 뇌 하나가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문어는 분산형을 선택했습니다. 각 팔이 스스로 판단합니다. 2015년 시카고 대학교 네이처의 논문이 발표됩니다. 문어의 게놈을 완전히 해독했습니다. 크기는 27억 개의 염기 서열, 인간은 32억 개, 개는 25억 개. 문어는 인간과 거의 같은 크기였습니다. 다른 무척추 동물의 2배에서 3배. 척추 동물에만 있다고 생각했던 유전자들이 문어에게도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문어는 지구의 외계인이라고. 문어의 신경세포 총 5개입니다. 인간은 860억 개, 개는 5억 개. 문어는 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5억 개 중 60%가 팔에 있습니다. (2013년)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신경과학자 베냐민 후너 교수팀의 실험. 문어의 팔을 절단했습니다. 1시간 후에도 그 팔은 움직였습니다. 먹이를 짚고 장애물을 피하고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뇌와 연결이 끊어졌는데도 팔은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명령합니다. 손을 들어라. 그러면 손이 듭니다. 하지만 문어는 다릅니다. 팔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뇌에 보고합니다. 저 먹이를 잡았습니다. 저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보고입니다.
2016년 4월 뉴질랜드 네이피어 국립수족관 3살 된 수컷 문어 이름은 인키. 어느 날 밤 직원들이 모두 퇴근했습니다. 인키가 수조 밖으로 나왔습니다. 2.5m를 바닥으로 기어갔습니다. 배수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50m 배수관을 통과해 바다로 탈출했습니다. 수족관 관리자 롭 이아로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키는 그 배수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저것이 바다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2010년) 시카고 대학교 레이크스데일 연구실. 한 마리 문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스쿠티. 연구자들이 들어오면 유리에 붙어 나왔습니다.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작은 유리병에 개를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스쿠티 수조에 넣었습니다. 스쿠티는 병을 돌렸습니다.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뚜껑이 움직인다는 것을. 열었습니다. 개를 먹었습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코티는 스스로 배웠습니다. (2010년) 영국 브라이튼 대학교. 문어에게 복잡한 미로를 줬습니다. 처음 보는 구조였습니다. 문어는 한 번만에 최단 경로를 찾았습니다. 인간이라면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AI도 학습이 필요합니다. 문어는 처음부터 압니다. (1990년대) 초 독일 쾰른 동물원 수족관. 밤마다 조명이 꺼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전기 기술자를 불렀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직원이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문어였습니다. 오토라는 이름의 문어. 물줄기를 정확히 조명에 쏘고 있었습니다. (2009년) 빅토리아 대학교 연구. 문어는 사람 얼굴을 구분합니다. 매일 먹이를 주는 사람, 가끔 놀리는 사람. 문어는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놀리던 사람에게만 물을 쏘았습니다. 장난은 생존에 필요 없는 행동입니다. 배고프지 않아도, 위험하지 않아도 문어는 즐깁니다. 즐거움을 아는 것, 이것은 감정의 증거일까요? 고래는 무리를 짓습니다. 침팬지도 무리를 짓습니다. 돌고래, 코끼리, 까마귀, 지능이 높은 동물들은 사회를 만듭니다. 문어는 혼자입니다. 고래는 노래합니다. 침팬지는 수화를 배웁니다. 앵무새는 단어를 말합니다. 언어가 있습니다. 배우고 전달하고 축적합니다. 문어에게는 언어가 없습니다. 색깔로 위협하거나 숨습니다. 더 중요한 것, 문어는 부모가 없습니다. 암컷은 알을 낳고 지킵니다. 먹지도 않고 6개월간. 그리고 새끼가
구하기 직전 죽습니다. 새끼들은 부모를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사냥합니다. 숨습니다. 탈출합니다. 언어도 없고 사회도 없고 선생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합니다. 고래는 200년을 삽니다. 코끼리는 70년, 침팬지는 50년. 시간이 있으면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발전시킵니다. 문어는 1년에서 2년을 삽니다.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2015년) 시카고 대학교 클리퍼드 레스무센 교수팀의 연구. 만약 문어가 30년을 산다면, 만약 무리를 짓는다면, 만약 언어를 만든다면.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 바다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어는 3억 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인간은 30만 년. 이 바다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어는 3억 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인간은 30만 년. 지성, 그 지성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문명은 지능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2024년 과학계는 폭발했습니다. 문어 관련 연구 논문 2021년 760편, 2024년 1170편, 3년 만에 54% 증가. 2024년 4월 5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서명했습니다. 문어는 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역사상 처음 공식 선언이었습니다. 2025년 9월 사이언티픽 리포츠의 획기적인 연구가 발표됩니다. 25마리 문어, 6개의 서식지, 7,000개 이상의 팔 움직임 분석. 결과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앞쪽 팔은 탐색을 담당합니다. 뒤쪽 팔은 이동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모든 팔이 완전히 유연성을 유지합니다. 각각의 팔이 독립적으로 학습하고 독립적으로 결정하지만 필요할 때는 함께 움직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지성이었습니다. 2025년 5월 영국 브리스톨 대학교 연구팀이 문어에서 배운 로봇을 공개합니다. 중앙 컴퓨터가 없습니다. 로봇의 각 부분이 스스로 판단합니다. 2025년 12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옥토이드란 이름의 소프트 로봇. 색깔을 바꿉니다. 움직입니다. 물건을 잡습니다. 모두 문어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1990년대) 과학자들은 문어 앞에 병뚜껑을 놓았습니다. 안에 먹이가 들어있었습니다. 55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문어는 열었습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영리한 동물이구나.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전 세계 연구실에서 문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MIT, 브리스톨 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문어 신경망을 모방한 AI가 완성됩니다. 중앙 처리 장치 없이 각 부분이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시스템. 지금의 AI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적응력이 높은 시스템입니다. 당신도 볼 수 있습니다. 수족관에서, 바다에서 그 눈을 들여다보세요. 5억 년을 거쳐 진화한 다른 종류의 지성.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분산된 지성에 대해, 중앙 컴퓨터 없이 사고하는 방법, 9개의 뇌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비밀. 하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지성이란 무엇인가 다시 정의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신경과학자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성을 인간 중심으로 정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어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합니다. 뇌가 하나여야 한다는 가정, 중앙 처리 장치가 필요하다는 믿음, 사회가 있어야 지능이 발달한다는 이론. 문어는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5억 년 전 우리의 조상과 문어의 조상이 갈랐었습니다. 같은 문제를 풀었습니다. 생존하는 문제, 생각하는 문제. 하지만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풀었습니다. 2025년 우리가 마침내 그들에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지성은 한 가지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파인딩 스타였습니다.